안녕하세요. 연관 분석 시리즈 19번째 시간, 그리고 5장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연관 분석 관련해가지고 이론도 해보고 에이프리얼이나 ML 익스텐드 라이브러리를 써서 실습을 진행을 했어요. 특히 지난 시간까지는 다양한 알고리즘, 에이프리얼이 에클렛, 그 다음에 FP 그로스 등 알고리즘도 수행을 해보고 그것을 시각화해보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요. 5장 두 번에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거고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추천 시스템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주로 이제 개별 맞춤 추천 시스템하고 연관 분석 응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의 내용은 연관 부칙 분석의 다양하게 확장이 돼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연관 분석 부분을 진행을 해보면 수치 계산에 기반하는 부분이 많아서 꼭 머신러닝이냐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빠르게 무엇인가 데이터 연산을 한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온라인화가 되면서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부분이 개별 맞춤 추천 시스템이에요. 이 개별 맞춤이라는 부분에 포커싱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객을 식별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고객 식별이 가능해지면서 이 고객에 맞추어서 A라는 고객이 있으면 그 A라는 고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추천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이고, 하나는 그 A에게 추천할 대상의 속성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 대상물, 예를 들어서 문서 같으면 문서의 유사성, A가 좋아하는 문서들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내용 기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내용은 분석하지 않아요. 근데 A와 닮은 꼴인 고객인 B, C, D가 있어서 이 닮은 꼴의 고객들이 좋아했었던, 그래서 협업을 한다고 해서 콜래버레이션, 필터링, 그러니까 상품의 내용을 따지지는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고객을 식별을 하고 어쨌든 그 고객과 비교를 해가면서 진행하는 추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던 연관 분석의 시간을 반영을 하면 순차 분석을 가능하게 돼요. 순차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에는 자료 구조를 잘 정의하는 시퀀스라는 자료 구조로 정의하는 부분이 키가 됩니다. 요 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 추천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정도로만 살펴보고, 필요하시면 추천 시스템은 별도로 공부하는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될 부분 개별 맞춤 추천 시스템에서 진행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추천 시스템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방금 말씀드렸던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하는 내용 기반 추천 방법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분석하지는 않고 나와 비슷한 고객들이 좋아하는 거를 추천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내용 기반에 대해서는 문서를 이용해서 문서에 내용이 비슷하다는 게 뭐겠어요? 비슷한 단어가 들어있는 문서, 요렇게 찾는 부분이고, 협업 필터, 나와 유사한 고객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상품 추천을 할 건데, 상품에 대한 속성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고객, 닮은 고객, 고객의 특성들, 나와 닮은 고객의 특성들을 반영한 추천 방식 두 가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자상거래가 보편화가 되면서 상품 판매자 입장에서, 특히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상품을 네가 원하는 게 이거지 하고 추천을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장바구니에서 유사한 이 상품하고 구매한 유사한 상품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지만 성향에 파악해가지고 보여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고객을 식별하고 특정 고객에게 맞춤으로 제공을 한다는 부분, 이 맞춤 부분이 중요해요. 특정 고객의
성향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분석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접근 방식에 따라서 지금 앞서서도 힌트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 기반이에요. 그래서 상품이 유사한가? 이건 상품이 유사한가 기준이고, 그다음에 협업 필터링은 유사 고객, 상품이 아니라 고객이 나하고 비슷한 고객의 특성을 갖는 구매 패턴을 참조하는 거.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복잡하겠죠. 상품끼리 비교하는 게 더 쉬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상품을 분석한다라는 거가 어려울 경우에 차라리 고객의 구매 패턴으로 참고해보자 해가지고 협업 필터링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섞어서 하이브리드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거는 지금 교보 문고인데요. 아마존을 비롯해가지고 도서를 분석을 할 때 책에 단어 문서로다가도 분석할 수도 있겠고, 유사한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도서를 추천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 함께 구매하는 상품 해가지고 구매하면 비지도 학습이지만 파이썬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게 나오고, 강화 학습이라는 거가 나오고, 한국어 인베딩이라는 단어 분석하기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내용으로만 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유사 고객의 구매 패턴을 참조하면 이런 게 이제 협업 필터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되는 상품 또는 목표 고객에 대해서 맞춤형 연관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목표 고객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용 기반 추천, 요 예제에서는 문서 추천을 하나로 예제를 들어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추천이 되겠구나라는 패턴, 원리를 이해하는 정도의 목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를 추천을 하려면 문서에는 단어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지금 텀이라고 보고, 이 텀의 요 TF IDF는 텀 프리퀀시 빈도, 그 다음에 그 인버스 도큐먼트 프리퀀시, 이 문서가 안에서 나타나는 빈도수가 역빈도수 그래가지고 요 두 단어를 이렇게 같이 감안해서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자, 다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문서에 유사한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다면 그 문서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그런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그런데 같은 단어는 자주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의미적으로 특별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의미가 특별하지 않아요. 이런 단어는 좀 약하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 가지를 다 감안한 어떤 특정 단어가 많이 반영되지만 그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가중치까지 감안을 해서 문서의 특성을 정의를 합니다. 문서를 비교를 하려면 문서 특성을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서 특성을 TF IDF 가중치라는 방식으로 정의를 해요. 그럼 일단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단어 I가, 우리가 특별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관 분석을 한다면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지지도라든지 이런 특별한 단어들이 있죠. 이런 단어의 목록들이 있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서가 있어서 그 문서 안에 이 단어가 나타난 단어 빈도수를 TF, 텀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FIJ는 문서 J에 요 FIJ라고 표기를 해볼게요. 편의상 FIJ 해가지고 지금 J는 초록색은 문서를 얘기를 하고 I는 단어를 얘기를 해요. 앞에 있는. 그래서 문서 J에 나타나는 단어 I의 횟수를 빈도수, 프리퀀시 해가지고 적어주고, 밑에는 전체 단어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단어 수, 문서 안에. 그거를 세면 단어의 종류 수인데 이렇게 FK 모든 단어의 개수를 세주면 되겠죠. 그래서 출현 빈도하고를 세줍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문서의 제2의 길이가 1000개 단어가 있었었고 데이터 마이닝이 5번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TF는 1000 중에서 5개가 되니까 0.05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근데 이 단어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 마이닝 지지도도 좋지만 뭐 파이썬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파이썬이라는 게 흔한 언어라고 용어였다고 치면 데이터 마이닝을 더 이렇게 귀하게 치고 싶다면 단어 아예 영문소 빈도수, 인버스 다큐멘트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자주 나타나는 단어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페널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n은 전체 문서수예요.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서수 전체 문서수고 그 중에 n개의 문서에 대해서 데이터 마이닝이 나타난 거. 예를 들어서 100개의 문서가 있는데 10개의 문서에서 10개의 문서에서 데이터 마이닝이 나왔어요.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50개의 문서에서 파이썬이 나왔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로그 n분의 n으로 해놓으면 요거를 100분의 10으로 해서 로그를 잡은 거랑 그 다음에 100분의 50으로 해서 로그를 잡은 거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크겠어요? 얘가 크겠죠. 얘는 10이고 얘는 여기가 이 부분이 10이 되고 이 부분이 2가 되니까 이쪽이 더 클 거잖아요. 그래서 흔하지 않은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주고 흔한 단어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영문서 빈도수라고 만듭니다. 요거를 이제 요 두 개를 곱해가지고 TF IDF라고 만들 건데요. 이렇게 두 개를 곱했어요. 그래서 요 TF하고 IDF를 곱해서 TF 가중치라고 하고 어떤 단어 i에 대해서 문서 J에서 나타나는 점수 스코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우리가 이제 한번 예시로 살펴볼게요. 1000개의 단어를 포함하는 하나의 문서가 있어요. 이게 특정 문서 J겠죠? 요 J에 대해서 데이터 마이닝이란 단어, 요 i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란 단어인 거예요. 5번 등장한대요. 한편 10만 건의 문서 중에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단어는 200건이 나타났었대요. 이때 TF-IDF를 이제 구해보려고 해요. 하면 지금 공식은 TF-IDF는 WIJ에 대해서 TF를 구하고 IDF를 구하는 거였었는데 TF는 전체 단어 수에서 빈도였었어요. 그럼 지금 이 전체 단어 수가 이렇게 복잡하게 썼지만 이 문서의 길이는 지금 우리 J라는 문서의 길이는 1000개가 있었던 거죠. 여기 1000개. 그 다음에 FIJ, i가 지금 이때 i가 데이터 마이닝이잖아요. 이 데이터 마이닝이 해당 문서에서 5번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5이 될 거고, 자, 요 전체 문서 수 중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 흔한지 안 하는지 이제 IDF를 구해볼 건데 전체 문서 수는 10만 건이라고 했고, 요 중에서 데이터 마이닝이 나타난 게 200이래요. 그럼 요거를 이제 식으로 써보면 여기가 이제 1000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로그 200분의 10만이 돼서 숫자를 구해보면 0.005에 2.699를 곱해서 0.0135 이게 이제 TF-IDF 스코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개의 문서가 있으면 여러 개의 문서 J1부터 J2 해서 JNM까지 있으면 요 I 단어 1에서부터 IN까지 요 W11부터 해가지고 WNM까지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TF-IDF를 문서별로다가 구해놔요. 요걸 갖고 이제 이용을 할 건데요. 자, TF-IDF를 가중치 목표를 사용을 해서 목표 사용자 A에 대한 문서 추천 방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목표 사용자가 좋아하는 문서들의 주요 단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문서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주요 단어들을 추려내요. 그래서 그 가중치를 만들면 이렇게 돼요. 목표 사용자 A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목표 사용자가 좋아했던 문서들의 특성으로다 A를 표현해주고 앞에 있는 I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목표 사용자 A의 문서 J에 대한 유용도는 코사인 유사성 척도로 나타낼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문서가
J부터 J1부터 M까지 이렇게 만들 거고, 우리가 목표 사용자의 문서가 A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I1부터 이렇게 IN이 있을 건데, 요거가 요 문서 여기에 지금 이제 TF-IF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1A부터 들어가고 여기는 W1J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요 두 문서가 닮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는 건데, 벡터가 이게 여러 개죠. 여러 개 벡터를 닮은 거를 유사성을 척도하는 것 중에서 간단한 방법 중에 코사인 유사성 척도라는 게 있어요. 자, 코사인 유사성 척도 간단하게만 우리 한번 코사인이라는 게 뭐였는지만 이렇게 보면, 코사인은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구하는 거였었죠. 요 A분의 B면 이렇게 코사인을 구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요런 식이 가능하거든요. A 곱하기 B는 A 크기, B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쪽으로 투영된 값을 구하는데, 요게 이제 코사인 세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A하고 B 밑에 A 크기, B 크기. 그러니까 A와 B의 곱을 A의 크기와 B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 개념적으로만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2차원이 아니고 N차원이, 우리가 차원이 큰 걸 할 거니까 N차원을 할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러면 이게 방향이 같을수록 어때요? 코사인은 방향이 같을수록 1에 가까워지고, 방향이 멀수록 이렇게 멀면 이렇게 돼서 값이 작아져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작은 값, 이거는 큰 값. 그래서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유사성이라고 하고, 요게 비슷할수록 크기는 1에 가까워질 거고, 다를수록 여기서는 0보다 작아질 일은 없어서 0까지 0에서 1 사이의 숫자를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구해 볼 거고요. 자, 공식을 보면 두 개를 곱한 거, 계속 곱한 거가 분차가 되고, 요거의 제곱합을 구해서 근을 구하고 있죠. RMS이죠. 요렇게 두 개를 구해줘요. 자, 요렇게 구해서 코사인 유사성 척도를 구해서 가장 높은 유용도를 갖는다고 판단을 하고 문서 추천 대상이 됩니다. 한번 예제로 살펴보죠. 자, 문서가 이제 5개가 이렇게 있어요. 5개의 문서가 있고, 6개의 문서가 있고, 새로운 문서 6건이 있고, 단어가 5개가 있네요. 단어가 1, 2, 3, 4, 5 중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목표 사용자가 좋아하는 문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W1A, 얘는 W2A, W3A가 되겠죠. 문서 단어별로다가 각 단어별로다가 표현이 돼 있는 거고, 요거는 W11, 문서가 첫 번째니까 얘는 W12 이런 식으로 쭉 정해질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유사성을, 코사인 유사성을 요렇게 구해보고, 요렇게 구해보고, 요렇게 구해보고, 요렇게 구해봐가지고 가장 큰 유사도를 갖는 친구를 2개 골라서 추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산식은 UA1은 유틸리티, 유용도를 살펴보는 건데, 분자는 요 2개를 곱한다 그랬죠. 다 2개를 곱하고 그걸 합하면 되는 거고, 분모는 각각을 제곱을 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위에는 0.124 곱하기 0.00194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제곱근이 돼서 0.124의 제곱 더하기 0.275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가 될 거고, 그 또 한쪽 밑으로는 이번에는 요 문서 1에 대한 거 0.0194 제곱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지금 그 식 내용이 이렇게 구해져 있고,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문서 1부터 문서 6까지를 구해 놓은 걸 보니까 0.6596, 8409, 9189, 4478, 9717, 3728에서 2개가 큰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요렇게 2개가 큰 모양새. 요 A는 목표 고객의 목표 사용자 거고, 1, 2, 3, 4, 5, 6은 이제 문서들의 번호죠. 그래서 각각 구해놓고 보니까, 자, 3번하고 5번이 높았었는데,
3번을 보니까 지금 이 목표 사용자는 단어 2하고 5가 높게 들어갔어요. 3번도 상대적으로 단어 2하고 5가 높게 들어가고 문서 5번도 단어 2하고 5가 높은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아, 문서가 닮았구나. 예를 들어서 문서 1의 경우는 4가 높아지고 문서 2도 4가 높죠. 이런 식으로 경향이 다르니까 요 닮은 꼴을 찾아가지고 추천을 함으로써 자, 문서 3과 문서 5를 추천하는 이런 형태로 문서 추천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요게 이제 내용 기반. 내용은 목표 사용자하고 문서를 이렇게 상품에 해당하는 가로축을 직접 비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업 필터링으로 상품 추천을 해볼 건데요. 상품의 특성이라는 거를 문서 단어처럼 분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평점을 매기게 해서 그럼 고객의 선호도가 있잖아요. 그 고객과 평점을 이용해서 협업 필터링을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협업 필터링을 한번 살펴볼게요. 협업 필터링을 보면은 아까는 문서가 가로로 있었고 우리 지금 여기서 찾을 거거든요. 요 중에서 상품 추천을 찾을 건데 자, 고객이 1번부터 6번이 있고 목표 고객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닮은 꼴 상품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목표 고객이 이 고객 1에서 6까지 중에서 어느 고객하고 닮았는지 평점을 갖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목표 고객은 5번하고 모든 상품에 대해서 상품 평점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5번, 1번, 7번 상품에 대해서 평점을 내렸고 상품 1번을 좋아하네요. 자, 고객 1의 경우도 1번 상품을 좋아는 하고 상품 7번을 좋아하지만 4번을 구매하지 않아서 알 수 없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한편 반대로 고객 5번의 경우는 내가 좋아했던 상품에 대해서 0점을 줬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상품에 대해서 적당히 이제 3점을 줬네요. 이런 고객들이 있어요. 자, 내가 어느 고객하고 닮은 꼴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 닮은 꼴 고객의 점수는 좀 많이 반영을 하고 또 나하고 반대 고객이 있다면 5번이 지금 반대 고객일 것 같은데 반대 고객의 점수는 적게 반영을 해서 여기 2번, 3번, 5번, 6번의 점수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추측을 해본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가 추천 대상 상품이 되는 그런 식으로 협업 필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자, M개의 상품이 있고 N개의 소비자 평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소비자 평점이 있으면 요거 하나하나를 value라고 해가지고 value IJ I는 지금 요번의 경우는 I가 고객이고 J가 상품이에요. VIJ는 평점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평점은 모든 상품에 대해서 매길 수가 없어요. 아까 TF-IDF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 똑같이 구했지만 얘는 비는 부분이 생겨서 고객 I가 평점을 매긴 상품의 집합. 그럼 고객 1의 경우는 고객 1에 대한 I는 어떻게 되느냐? 상품 1, 상품 1, 3, 5, 6, 7 다섯 개가 되겠네요. 요렇게 되겠죠. 고객 I에 대해서 요번에는 목표 고객은 우리 밑에 있어요. 요 밑에 있는 목표 고객에 대해서 해보면 요거는 상품 1, 3, 7에 대해서만 이렇게 돼 있네요. 요런 식으로 I가 있고 요거의 상품 수가 목표 경우의 경우는 요거는 3개가 되고 고객 1의 경우는 5개가 되고 요런 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고객 I의 평균 평점은 다음과 같아요. 고객 1의 경우는 평균을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자기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5, 4, 1, 0, 3이면 고객 1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V1에 대해서 해보면 5, 4, 1, 0, 3이니 5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13이 되고 요거를 뭘로 나눠준다? 추천된 개수의 크니까 5으로 나눠주면 2.6이 되겠네요. 이걸 구해서 점수 차이로 정규화를 해놔요. 어떤 고객은 전부 3, 4, 3, 2 이런 고객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고객은 5, 0, 5, 0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평균을 주는 특성도 다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5, 4, 5, 4 줄 수 있고 1, 2, 1, 1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평균을 구해놓고 그 차이만큼으로 이제 좀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고객별로다가 평균을 구해줍니다. 이어서 협업 필터링의 본연의 목표인 이제 상품에 대해서 각각의 값이 추정하는 값을 찾아볼 건데요. 자, 여기서 평점들을 여기를 매길 필요가 있겠죠. 매기는데 고객의 유사도를 참조를 한다고 했어요. 일단 정의하는 부분을 계속 이어가면 PAJ를 목표 고객 A에 대해서 상품 J에 대한 평점 추정치. 그래서 여기가 PA 목표 고객의 상품 2에 대한 추정치, 여기가 PA의 3에 대한 추정치, 여기는 PA의 4에 5에 대한 추정치. (5에) 대한 추정치, 얘는 PA의 6에 대한 추정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추정치를 전부 각각 요 유사도를 이용을 해서 할 거예요. 얘는 평균이 아까 보니까 2.6이었었고 얘는 3.25가 되고 요 친구는 평균이 2.67이 돼요. 그러면 이 평균 5하고 1하고 2의 평균이 2.67이거든요. 요렇게 구해지는 거고,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PAJ. 요 PAJ는 자, 목표 고객의 성향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목표 고객의 성향을 알기 위해서 목표 고객의 평균 VA 이게 이제 2.67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었고, 여기다가 더하기 빼기가 들어가는데, 자, 상품 2에 대해서 지금 상품 2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 J가 지금 2가 되는 거고, 고객 A 요 지금 WAI는 구해져 있다고, 유사도는 구해져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여기서부터 전부 평균하고의 차이, 여기는 이제 4에서 3.25를 빼니까 0.75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구해져 있는 여기하고 여기에 W A2라는 게 구해져 있을 거예요. 요 숫자하고를 곱해요. 요 곱한 거를 전부 더해서 카파라는 건 이제 전체 범위가 크기 1이 넘지 않게끔 규제해 주기 위한 수를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사도라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유사도를 먼저 빌려서 썼는데, 유사도는 이제 상품 고객과 목표 고객과의 유사도가 진행이 돼요. 자, 목표 고객이 이렇게 있고 이 목표 고객과 고객 1의 유사도를 구하는데요. 고객 1의 유사도를 구하는데, 요때는 유사도를 구하려면 둘이 교집합으로 있는 애만 가능해요. 지금 상품 고객 1의 경우는 고객 1의 경우는 두 개만 지금 교집합이 있네요. 요렇게 7번 상품하고 2번 상품하고만 있고, 요거를 지금 3번 고객을 볼까요? 3번 고객의 경우는 7번, 4번, 5번 세 개가 교집합이 있어요. 각각의 교집합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요 WAI 구하는 걸 보면, 자, 요 점수 지금 이제 1번의 경우로 계속 해볼게요. 두 개에 대해서 5에서 2.6을 뺀 거 곱하기 요 5에서 2.67을 뺀 거를 곱하고, 요 말이 그 말이죠. 각각이 얘에서 5 빼기 2.6이 요 오른쪽인 거고 5 빼기 2.67이 왼쪽 요 항이죠. 요거를 두 개씩을 이렇게 곱해서, 그다음에 이제 3에서 2.6 뺀 거, 2에서 2.67 뺀 거를 곱한 거가 분차한 거고, 각각의 그 차만큼을 제곱한 거에 대해서 썸해서 제곱하기 쉬운 거. 요게 이제 코사인 유사도처럼 해서 상관관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요렇게 만들어 놓고 요 카파는 이 WAI가 다 구해질 거잖아요. 고객별로 유사도가 구해지면 그걸 절대값의 크기로다가 역수를 취해 놓음으로 해가지고 그 변동폭이 일정해질 수 있게끔 규제를 하는, 조절하는 상수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복잡한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진행을 해보려면
평점은 어쩌면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예요. 모든 고객이 그 많은 제품에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럼 이걸 구매 여부로 치환해서 협업 필터링을 제안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평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했을 경우 1, 아니 평점을 진행을 했을 경우를 1, 아니다. 구매를 했을 경우를 1, 구매를 하지 않은 경우를 빈칸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하고 사실은 상관없는 데이터인데, 아까 부분에 이제 리뷰를 한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구매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 고객의 아이가 있고 상품이 이렇게 제2방향으로 있는 내용은 똑같고, 고객 아이가 상품 J를 구매한 경우, 구매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때 목표 고객 A의 상품 J에 대한 평균 추정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VA라는 평점이 아니니까 구할 필요가 없고 0에서 1까지의 사이에 확률로 구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률로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 자, 요렇게 구해질 거고, 요 부분에 이제 가중치들이 전부 있을 거잖아요. K로 규제를 해서 1 이하가 되게끔 이제 가중치들이 있을 거고, 그 가중치만큼을 다 더해요. 곱해서 요 WAI만큼의 에서 상품이 있는 경우만 더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음, 음, 요 추정치가 구해지는 식으로다가 하는 거고, 자, 요거에 대한 이제 WAI를 구하는 방법, 유사도를 구하는 방법은 어, 이항 변수에서의 표본 상관계수인데요. PA 빼기 P1 빼기 PA 빼기 1 빼기 PA. 요 PA가 뭐냐면 상품이 나타난 횟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한 개수를 얘기하고 있어서 목표 고객은 지금 7개의 상품 중에서 전체 7개 중에서 3개의 상품을 구매를 했고, 그럼 1 빼기 PA니까 요거는 1 빼기 7분의 3이 되고, 자, PI를 1이라고 해볼까요? 요 1의 경우는 요 고객은 4개를 구매를 했네요. 그러면 7분의 4고 요 1 빼기 PI가 되니까 7 빼기 3이 돼요. 자, PA는 뭐냐면 PA는 지금 7분의 3이라고 됐었고, PI는 4개 구매해서 7분의 4라고 했었었죠. PAI는 같이 구매한 경우여가지고 같이 구매된 거는 지금 이렇게 상품2라고 상품 7만 있어요. 그러면 이건 7분의 2. 이런 식으로 구해서 요 값을 구하면 WAI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W를 쭉 웨이트를 구해 놓은 다음에 웨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 상품의 구매 확률을 계산하는 식으로 진행해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한번 간단하게 숫자를 한번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장바구니에서 목표 고객이 아직 구매하지 않은 상품, 그러니까 상품 2, 3, 5, 6 중에서 하나를 추천을 해보는 건데요. 자, 목표 고객과 각 고객의 상관계수를 구해봤어요. 상관계수를 구해봤는데 방금 봤었던 것처럼 앞서서 지금 진행을 해봤었던 그 공식대로 해보면 위가 PA1이 7분의 2고 7분의 3, 7분의 4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제 7분의 4가 되겠죠. 여기도 7분의 3이 될 거고, 그러니까 요거가 같아져 가지고 그렇게 구해진 값이 0.1667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구해 놓으면 A2와의 관계, 요 관계, 요 관계, 요 관계 쭉 구해 놨는데요. 자, 보니까 우리가 보면은 1번 고객은 0.1667, 2번 고객도 두 개가 거쳐서 0.1667. 근데 3번 고객은 하나, 둘, 똑같이 세 개를 사서 0.5447이에요. 4번 고객도 똑같이 우리 이 상품을 구매를 해서 세 개를 구매를 했는데 점수가 더 낮아요. 왜 그럴까요? 4번 고객은 상품 5를 빼놓고 다 구매했어요. 그러니까 4번 고객은 워낙 많은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니까 조금 덜 반영되도록 돼 있어요. 자, 5번 고객을 살펴보면 5번 고객은 요거 하나는 겹치지만 나머지는 다 다르게 돼가지고 음수 방향으로 나와요. 내가 구매하지 않은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갖고 있고 성향이 서로 다르다. A6도 성향이 다르다. 라는 식으로 음수값을 갖고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목표 고객이 구매하지 않은 상품 2, 3, 5, 6을 해볼 거니까 PA를 구해볼 건데요. PA는
요 WAI하고 곱해서 해준다고 하면 됐죠. 상품 2의 경우는 여기 요거에다가 0.1667 더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0.5447 여기다가 0.3536 요거는 마이너스 0.4167 요거는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0.4167 이렇게 되면 상품 2는 더 센 부분도 많지만 음수 부분도 많아서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PA2는 여기가 PA2인데 PA2는 0.1335가 나왔고 거기에 비해서 상품 3은 플러스 부분은 많지만 지금 마이너스 요소가 적죠. 그래서 0.3322로 크게 나왔어요. 자, 상품 5는 볼까요? 상품 5는 플러스 요소에서는 적을 뿐더러 마이너스 요소만 커서 상품 6도 마이너스 요소 쪽이 커가지고 음수 값들이 나와서 별로 구매할 것 같진 않고 따라서 PA3이 구매될 것 같고 칸파는 앞에서 구해주는 건데 요거의 절대값들의 합을 역수로 취해진 값이겠죠. 요런 식으로 해서 고객이 나의 특성과 비슷한 고객의 점수가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구매 여부를 이용을 해서 구앱을 보는 부분까지 협업 필터링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내용으로 비교하는 부분, 목표 사용자와의 내용으로 비교하는 부분, 아니면 목표 고객과 유사한 고객을 찾아서 그 고객들을 협업시켜서 구하는 협업 필터링 부분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상품 추천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연관 분석의 발전형인 순차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